갑자기 제가 너무 급하게 라방 공지를 해서, 네, 22분밖에 안 들어오셨어요. 네, 화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분. 원래 제가 50명 돼야 시작하잖아요? 50명 돼야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벚꽃을 입고 있어요. 네. 제가 핑크 화사하죠? 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 5월 2일 라이브 방송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와 부동산 수다. 오늘 되게 가볍게 한번 떨어보아요. 숨막히게 예쁘다고 우리 경자분님이 겁나 지금 아부를 해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6분. 대부분 다 L부터 12기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오늘 5월 2일이에요. 오늘 5월 2일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의미 있는 날을 여러분이 또 콕 집어서 제가 얘기 안 해주면 얘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콕 집어서 얘기해 주려고 이제 오늘 라방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 뭐 보이시나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이시나요? 토지거래,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저는 석대 좀 할게요. 네,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이시죠? 오늘 토지거래 허가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어요. 어제 날짜로 5월 1일 어제 날짜로 이거 뭐지? 모르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 먼저 얘기하고 가면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2020년 10월 26일 날 요렇게 2020년 10월 26일 날 경기도에서 완전 생뚱맞게 갑자기 뭘 발표했냐면 요걸 발표했단 말이에요. 요거 토지거래,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년 10월 26일 날 외국인들 국내 법인 단체 주택이 포함되는 거래, 주택 달린 토지, 외국인과 국내 법인이나 단체가 주택 달린 토지를 이거를 사고 팔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면적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 토지거래 이 지정 구역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 구역에 있는 이 지역들은 외국인이나 법인이 주택 달린 토지를 살 때는 허가를 받고 사라. 결국 뭐예요? 사지 말라라고 이제 규제를 때렸죠. 규제를 때려서 이때 청천벽력 같은 게 우리가 요 당시에 막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법인으로.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정부에서 잘 아니까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거지.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사지 말라고 하면 이제 정말 저가의 이런 물건들이 안 팔리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로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풀어줬는데 그럼 법인으로 사는 걸 좀 막아야겠구나. 그래서 법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취득세 12% 때리고 나서도 이게 공시가 1억 미만짜리가 계속해서 거래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2020년 10월 달에 이렇게 규제를 때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원래 1년만 할게 이랬어요. 1년만 해서 20년 10월 26일 날 원래는 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이구나. 6개월만 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21년 4월 달에 1년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1년 연장을 해서 이제 22년 4월 30 지난주였죠. 지난주가 이제 연장이 되느냐 마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았죠. 연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해제가 될 것인가.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의지는 아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은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제 이재명 씨의 의지였겠죠. 그 전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서 그러면 경기도 그동안 이렇게 묶어놨던 거 해제하자. 그래서 해제를 했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네, 이런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용하세요.
우리 체로키님하고 막 특별 게스트 나올 때는 막 되게 재밌게 하시더니 너무 경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오늘 5월 2일이란 말이에요. 5월 2일인데 뭘 따져봐야 되느냐? 아,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 제역이 풀리면 이제 어디로 또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당장 5월 10일 다음 주죠. 오늘 5월 2니까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약속했던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5월 30일이 지나면 6월 1일 날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 1일이 딱 됐을 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지금 막 6월 1일 이전에 이제 잔금을 하는 조건으로 금매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6월 1일 이전에 팔려고 막 정말 싼 가격에 내놓은 물건들이 있는데 안 팔리죠. 지금은 시기적으로 파는 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금매들을 싸게 사는 시기가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돼요. 돈 있는 분들은 내가 올해 그냥 한번 종부세 내리라, 내가 1년 종부세 내리라 생각하고 싼 거를 사는 시기지, 지금 팔릴 거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도 나도 지금 이 5월 30일 이전에 팔려고 물건을 막 싸게 던지기 때문에 더 싸게 막 이렇게 던져서 금매들이 되게 시장에 많이 나와 있고, 문정부도 지금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5월 10일 출범을 하고 정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할게 확실하게 발표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보아 막 눈치 작전을 하는 시기지, 사람들이 뭔가 막 이렇게 막 사고팔고가 일어난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작년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이후부터 그 다음에 막 지금 계속 비수기로 가고 있어서 미치겠는 거지. 안 팔리고 안 움직이고 전세도 안 나가고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시련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또 사실 분들은 가서 조용히 금매를 사고 있다는 거죠. 또 실거주자 분들은 또 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우리가 4월 29일 바로 엊그저께죠. 4월 29일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잔금을 치기 금요일 이전에 4월 29일 날 공시지가 1억 미만이 넘기는 그런 아파트, 아니면 양도세 팔았는데 공시지가 3억을 넘기는 이런 아파트는 넘기기 전에, 공시지가 넘기기 전에 사고 팔고, 또 양도세 공시지가 3억 되기 전에 팔면 양도세 중과 안 받는 이런 지역들 사고 파는 시기 있어서 그때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거 지금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5월로 들어서고 나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게 되면서 그렇게 공시지가 1억 넘은 물건들은 이제 당분간 또 안 팔리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반대로 6월 1일이 지나고 나면 포기하겠죠. 아, 나 못 팔았어. 나 못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저 같아도 그래요. 내가 5월 30날 이전에 팔 거라면 올해 내일 종부세가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럼 난 3천만 원 싸게 팔아야지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안타깝게도 5월 30일 날 못 팔았어. 못 팔았으면 어차피 올해 내가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종부세만큼 얹어서 가격을 높여서 팔겠죠. 내놓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게 그거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1년 종부세 내야지 생각하고 지금 금매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금매를 사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6월 1일이 지나버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종부세 중과 폐지할게 한시적으로, 지금은 1년 정도만 폐지한다고 얘기했지만 1년 지나고 나면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1년 연장 하면서 우야무야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과거의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양도세 중과라는 거를 없앴어요. 왜냐면 지금 민심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1년만 할게 이렇게 발표했다가 계속 해마다 1년씩 종부세,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제 연장하면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거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고팔고가 굉장히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4848이 가능하니까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고, 나는 또 팔리면 또 어떻게 해요?
내 물건이 팔리면 나는 또 그 돈 갖고 또 사겠지. 그러면 사고 팔고 거래가 일어나면서 원활하게 정말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공급이 많은 지역은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고 공급이 여전히 없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엔 이렇게 또 똘똘한 거 위주로 또 많이 또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5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또한 6월 1일이 되고 나서 이 부동산이 이 수요와 공급에 자연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원활하게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이제 해제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해제다라고 이렇게 뜨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경기도청 가면 경기도 이렇게 딱 치잖아요. 경기도 딱 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여기다가 딱 하잖아요. 검색하면 이렇게 뜬다고요. 떠서 클릭 딱 하나 하면 여기 뭐 공고문도 떠요. 여기 공고문 뜨면 우리가 공고문 한번 딱 열어보잖아요. 공고문 열어보면 이렇게 이런 공고문이 뜬단 말이죠. 22년 4월 29일 배포 즉시 보도자료 뜬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시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구역 지정 1년 만에 해제됐다. 그래서 지정 만료 해제됨에 따라서 우리가 블라블라블라 해서 뭐 5월 1일부터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이 지역이죠, 이 지역. 보시는 것처럼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구리시, 의왕시, 구리시, 의왕시, 구리시 두 개네? 해제일이 언제라고? 22년 5월 1일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막 달려가겠죠. 아까 이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에서 원래 이 파란색이 아니었던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 연천군 이런 아이들이 풍선 효과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안성, 이천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서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안성은 평택 옆에 있는 도시잖아. 그러니까 평택이 엄청 많이 이제 평택에 호재가 너무 많잖아요. 삼성 반도체, 삼성 지금 1기, 2기, 3기, 4기, 6기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4기까지 지금 완성이 된 상태니까 평택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뭐 되게 좋아지는데 평택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안성이 너무 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성으로 풍선 효과로 갔는데 경기도 토지거래 법인 허가에서 빠졌잖아요. 해제니까 안성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안성이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단 말이야. 이게 풍선 효과잖아. 이천도 마찬가지고 여주도 마찬가지고 저 위로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겠죠. 경기도 전체가 다 풀렸단 말이야. 경기도 전체가 다 풀렸으니까 우리가 풀렸으니까 아까 이 지도에서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지역들을 위주로 좀 자세히 좀 어디가 괜찮은가 한번 또 찾아봐야겠죠. 사실 이 풍선 효과가 인천으로도 갔었어요. 왜냐? 경기도가 못 사니까. 경기도 법인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럼 법인으로 살 수 있는 데가 그럼 경기도 말고 어디지? 경기도 아까 묶었던 그 지역 밖에 안성이라든지 여주라든지 뭐 이런 데 말고 바로 옆에 경기도 옆에 어디? 인천. 그래서 이 경기도가 법인 토지 거래로 묶이는 순간 인천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서 초기 재개발이나 이런 초기 재건축 이런 지역들을 법인으로 엄청 많이 나게 산 이유가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천이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인천은 굉장히 앞으로 물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은 당분간은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죠. 정말 새거가 될 것들이라면 문제가 안 되죠. 뭐 분양권이라든지 뭐 이런 재개발 돼가지고 새거로 될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뭐 구축들은 아무래도 조금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든 시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인천이 경기도 아닌 지역을 찾아서 인천까지 풍선 효과가 갔었고 또 이 풍선 효과가 어디로 갔었냐면요. 상가로 갔죠. 상가. 우리가 썩은 상가, 뭐 불탄 상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택 달린 토지를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주택 아니면 되잖아. 주택 아닌 거 뭐 있어? 상가잖아, 상가. 그래서 이제 뭐 재개발이 가능한 상가. 그렇죠. 상가.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고 상가.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재개발이 될 만한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산다든지 굉장히 싸게. 뭐 되게 작은 평수죠. 뭐 5평짜리도 있고 8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이런 그 단지 내 상가를 산다든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가. 아니면 정말 그 상가 자체가 또 재개발하는 그런 상가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가들은 또 법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썩은 상가들로 또 풍선 효과가 엄청나게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런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라방을 항상 하면서 여러분에게 맨날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아 좋아, 규제 때렸어. 규제 때렸으면 그러면 이 규제 때린 것 때문에 나 속상해. 나 못해. 어떡하지? 막 움츠러들 게 아니라 항상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지? 예.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고 이거에서 구멍이 뭐지? 이런 걸 항상 찾아서 나는 우리 플렉서블이 아니래. 우리 아들이 플렉시블이라고 하더라고요. flexible, 아무튼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서 이 규제에서 비껴갈 수 있는, 반대로 할 수 있는 다른 사고를 가져야 우리가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막 구멍을 말상을 역발상. 경자분이 고맙습니다. 내가 역발상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단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플렉시블, flexible, 구멍, 틈새 다 나온다. 역발상, 플렉시블, 구멍을 찾아 틈새를 찾아서 우리가 남들은 그럼 규제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하면 남들보다 먼저 뭐든지 싸게 사고 뭐든지 선진입을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열강을 하는 사이에 50명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이 지역 중에서 보면은 우리 요 지역 좀 한번 자세하게 가서 보면 성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개발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 빌라 같은 것도 물론 한 4억, 5억 들어가지만 법인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못 샀지만 이제는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부천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 재건축될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이런 지역들 초기 재개발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게 되게 좋고요. 화성이나 안성 같은 데도, 안산도 되게 좋다. 안산도 호재가 되게 많고 재건축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산 같은 데도 가보시면 좋고요. 안양 같은 경우도 동안구 말고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이 많이 될 지역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안양 같은 경우에 월판선 호재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 평택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평택 가면 솔직히 막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갭이 좀 벌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평택 같은 데 가도 여전히 재건축 호재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재건축될 호재들을 안고 있는 그런 이제 재건축 그런 5층짜리 아파트들 좀 있고요. 파주도 되게 좋죠. 파주도 아직은 굉장히 싸단 말이죠. 싸서 파주 같은 데도 좋고, 의정부도 되게 좋잖아요. 의정부. 제가 이제 엘부심 지역 분석 1기기 3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6월 달에 엘부심 4기를 모집할 건데, 그때는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엘부심 1기, 2기, 3기 할 때만 해도 이 경기도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제가 핫핑크를 막 날려드리면서도 솔직히 이거 법인은 못 사니까 개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사면 또 이런 지역들이 막 다 양도세 중과 지역이잖아요. 양도세 중과 지역이라 2년 안에 2년 갖고 개인은 2년 가져가야 되고 양도세 중과니까 팔고 나면 또 세금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사실 너무 좋은 거 알고 너무 정말 돈 될 거 알지만 못 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법인으로 살 수 있다면 법인으로 사면 뭐가 좋아요? 오늘 샀다 내일 팔 수 있지만 일단 양도세 중과 그런 배제되는 양도세 중과세 배제가 되죠. 법인으로 사면. 물론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풀리긴 했지만 2년을 꼭 갖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 법인이 굉장히 더 세금이나 이런 규제 면에서 조금 자유롭죠. 물론 취득세 12%를 내야 되는 단점과 종부세를 부담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용해서 봤을 때 제가 이러면 이제 엘부심 4기 수업할 때는 굉장히 신나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저 위쪽에 가능역이라든지 경전철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좋은 데가 많았었잖아요. 또 김포도 사실 너무너무 좋단 말이죠. 김포 같은 데도 여전히
지금 김포 지금 거의 국변 재개발로 해서 전부 다 막 다 갈아엎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여러 가지 기회가 주변이 좋아지면 그 주변 되게 좋아지면 되게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뭐 경기도 광주도 그렇고 뭐 광명은 너무 비싸고 군포 같은 경우도 지금 리모델링 호재나 재건축 호재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군포 같은 경우에 GTX도 들어올 것이고 뭐 하남, 오산, 양주, 구리, 의왕 같은 경우도 의왕도 지금 의왕역이라든지 오전동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재개발 다 갈아엎고 있어요. 또 의왕 같은 경우에 인동선도 들어오고 의왕역 같은 데 GTX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지역들을 위주로 이렇게 제가 이거 찍어드린 지역만 애부심 자기하고도 해도 되게 재밌겠네요. 요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손잡고 지금 가만 계실 게 아니라 손잡고 애부심 들으신 분들은 제 교재를 들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너무너무 가실 때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지금 너무나 임장 가기 좋은 날씨잖아요. 이렇게 임장 가기 좋은 날씨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조금 지역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거 5월 1일날 풀린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지금 1부 순서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경기도 법인 토지거래 허가가 5월 1일부터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요런 이제 해제된 지역, 경기도 전체가 다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도는 모두 다 법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들을 가셔서 임장을 가셔 보셔라 말씀을 드렸고요.